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2021년 제19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 시작을 제가 합격 소식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다반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 소식, 합격 후기, 합격 수기는 정말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처음 1급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총평 뒷부분에서 제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제19회 총평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어땠을까? 즉, 난이도를 얘기하려면 도대체 삐껴나온 문제는 얼마나 됐을까? 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기출론점에서는 얼마나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 자, 그건데요. 출제 경향 분석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부터 법제론까지 쭉 살펴보면 우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은 자, 문제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자, 각 챕터별로 문제, 출제된 문제 수이고요. 여기 보면 태학이, 영유아기, 학령, 전기는 3문제, 그리고 양가로 2로 되어 있는 것은 2문장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오지선다에 2문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당 문제, 여기 A책형의 문제 번호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16번, 그리고 여기 23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 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는 되었지만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과 같이 녹색은 신개념 출제입니다.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것은 해당 문제의 몇 개의 선지가 새롭게 건드려진 논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12번과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문제 자체가 신규 논점이고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은 오지선다 중에 몇 개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출제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 번호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쉽게 기출 논점에서 나와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문제가 풀렸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제가 18회 시험하고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제18회 시험에 비해서 2019년 그러니까 2021년 제19회 시험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20년 제18회 시험에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한 문제가 삐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6%가 기출론점에서 출제가 된 것인데요. 한 문제 빼놓고. 근데 거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온 거 24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기출론점에서 출제는 되었지만 좀 더 어렵게 나온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치는 96%였어요. 그러니까 24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반면에 19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삐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던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나온 게 3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4문제에서 3문제를 빼면 21문제죠. 21문제 완전 일치된 거 84%입니다. 자, 지금 이 19회 시험은 18회 시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행정론만 18회 시험에 비해서 19회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에
우리 선생님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좀 어렵게 풀었다. 뭐 이런 글들 적어주신 글들을 보았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84%, 즉 21문제가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봐볼까요? 사회복지 조사론. 자, 27번이 신규 논점이었습니다. 근데 27번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신개념 출제라고 해가지고 꼭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또는 이제 모두의 자격증에서 18회 기출 해설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갔던 해설 보면 제가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신개념 출제라고 해서 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경우들이 여럿 있죠. 마찬가지로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나왔던 논점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온 것은 42번 한 문제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논점이 들어간 문장이 48번에서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면요. 자, 18회 시험에서는 완전 일치 80%입니다. 자, 근데 19회 시험은 완전 일치 92%나 됩니다. 조사론이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그리고 그간에 나왔던 제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것들도 나왔죠. 근거이론에서 코딩. 그래서 이제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들 뭐 그대로 다 나와졌죠. 자, 사회복지 실천론을 보게 되면 11번이 신개념 출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88% 완전 일치입니다. 근데 여기는 92%가 완전 일치입니다. 그죠? 결국 실천론도 18회 시험보다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실천 기술론도 볼까요? 실천 기술론도 쭉 보게 되면 48번 어렵게 나왔네요. 자, 50번 신개념 논점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자, 요거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걸 토대로 또 보면 자, 18회 시험은 88%였는데 19회 시험은 96%입니다. 그러니까 19회 시험이 많이 쉬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지역사회복지론은 자, 51번에서 신개념 논점이 들어가 있고 58번이 아예 신개념 문제로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완전한 신개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모델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풀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이 어려웠고 68번이 어려웠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80% 일치했지만 자, 제 19회 시험에서 88%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이도가 19회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교시 사회복지정책론을 봐볼까요? 사회복지정책론. 삐껴나온 논점 포함하고 있는 건 19번하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서 틀릴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12번하고 17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쉽게 정답이 골라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18회 시험에서는 80% 일치했었는데요. 그런데 19회 시험에서 92%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책론도 이번 시험에서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론. 행정론은 42번, 그 다음에 지금 32번이 신개념 출제 문제이고요. 34번, 37번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34번과 42번에서 신개념 논점이 포함된 선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때는 완전 일치가 88%였는데 이번에는 84%입니다. 그러니까 삐껴나온 문제가 두 문제가 삐껴나왔고 여기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지만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깊게 나온 것이 여기는 한 문제, 여기는 세 문제가 되게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19회 시험이 더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법제론 봐볼까요? 사회복지 법제론은 이번에 이제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이 62번하고 72번입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이제 법제론에서 이제 조문이니까 이 조문이 이제 나오지 않았던 조문이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나오지 않았던 조문, 사회보장 급여법,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죠. 그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한 문제, 작년에 두 문제, 이번에 다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잘 나오는 것이고 그거 빼고 이제 다른 조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법제론에서. 자, 요거 빼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63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던 조문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공공부주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기초연금법 두 개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노인 장기위험보험법이 빠지고 네 가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5대 사회보험법에서.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으로 보았을 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까지도 기존에 출제되었던 조문들을 알고 있으면 정답이 쉽게 골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72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던 문제이고 나머지 자, 이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그 전에 나왔던 조문을 가지고 빈칸 처리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는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판례는 그죠? 계속 한 달이 건너서 계속 나오고 있죠. 홀수회차에. 그죠? 이거 뭐 당연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보게 되면 자, 완전일치 76%, 이번엔 84%. 그러니까 18회 시험에 비해서 19회 시험은 굉장히 쉬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한 표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신개념 출제입니다. 여기는 신개념 출제. 그죠? 신개념 출제에서 문제가 인행사 한 문제, 조사론 한 문제, 실천론 한 문제, 지역복지 한 문제, 행정론 한 문제, 법제론 두 문제. 자, 나왔던 논점에서 좀 더 깊게 출제된 것은 자,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그래서 이제 완전일치를 보게 되면 자, 90%가 넘은 것들 제가 이렇게 지금 표기를 노란색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 이렇게 90%가 넘었어요. 90%가. 그죠? 나머지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합을 보게 되면 178개가 완전 일치, 기출론점에서 완전 일치된 문제. 그래서 문제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비율로 보게 되면 89%가 바로 기출론점에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자, 19회 시험이 어떻든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지금 89%, 178문제입니다. 178문제. 자, 18회 시험에서 분석된 걸 보게 되면, 자, 이때 정책론이 좀 어렵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제론도 어렵게 나왔죠. 자, 그렇지만 60%는 무조건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167문제, 즉 83.5%가 시험의 기출 논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회 시험은 18회 시험보다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올라야지 정상이겠죠. 18회 시험보다는 합격률이 올랐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제 20회 합격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그리고 수험 효율적, 수험 효과적인 합격 전략은 뭐냐?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나왔던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6080 법칙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6080이라고 제가 2080 치약을 자, 모방해서 6080이라고 해놨지만 우리 시험은 아까 영역별로 보면은 사실 90% 이상 기출론점이 나왔던 곳에서,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회 시험은 특히나 기출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우리 1급 시험의 시험 범위가 요 범위라고 한다면은요. 즉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전공 필수 과목들이잖아요, 이게. 공부해야 하는 범위와 깊이는 그건 뭐 그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넓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은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 범위, 그간에 나왔던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트 이론의 그 범위, 그 이론 내용에 있어서의 그 범위, 그리고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단해 보면 범위와 깊이를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1급 시험 전체의 내용을 기출 논점을 가지고 분석된 걸 가지고 깊이와 범위를 재단해 보면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 수영장에 가보면 유아풀장 있잖아요. 그죠? 유아풀장과 같은. 바로 여기에 물고기 80마리, 심지어는 90마리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삐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삐껴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삐껴나오는 10%, 20%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따라서 그 10%, 20%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1급 국가시험은 나왔던 기출 논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 그리고 너무 방대하게 정리된 거 말고 딱 나왔던, 그간에 나왔던 이론 부분이 이 폭과 깊이가 정확하게 재단되어 있는 그런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즉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합격 전략, 즉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학습 전략은 뭐냐? 첫 번째, 자, 저는 통합 이론서를 3권으로 집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서의 내용에 전부 기출표기를 해 놓았죠. 그리고 그 챕터별로 보통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출제 비중과 그리고 그것이 나왔던 부분들의 모두 역대 기출 1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출제가 되었는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이론서를 가지고 우선은 이해 원리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독은 이해가 안 되어도 끝까지 완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독 직후에 2회독에 돌입하면서 역대 기출 문제와 병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이론 공부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집으로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면 됩니다. 물론 기출 문제를 볼 때 제가 한 권으로도 집필한 9개년 또는 합격 수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5개년으로 하게 되겠다 또는 7개년만 풀어봤다 등등 다양한 후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있다면 역대 기출 논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역대 기출 문제를 전체를 보기가 어려울 때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회차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역대 기출 문제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10문제가 나왔다면 그 부분의 10문제를 모두 풀게 되니까요. 앞으로 나올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무조건 맞추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회독할 때 1회독할 때 좀 어려운 문장들 그 문장이 각각 문장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독 할 때는 다시 봐야 할 것들을 V자 표시해 놓고 2회독 할 때 또 봐야 할 건 또 다시 한번 또 표기를 해 놓고 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역대 기출 문제는 시험 보시기까지 3회독 이상 하시면 정말 시험장 갔을 때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보이게 되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정말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많이들 하셨죠. 자, 그리고 이론과 기출론점을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사실상 1번과 2번이면 1급 국가시험 준비는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를 볼 때는 정답만 봐서는 안 되고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해당 기출문제집이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닙니다. 기출문제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설과 보충 설명과 오답풀이가 자세해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집필한 책으로는 바로 이걸 이제 반복하게끔 만들려고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족집게 적중 요약집, 그 다음에 기출론점은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다시 이런 요약 노트나 요약집으로 그리고 기출론점은 다시 한번 기출족보 OX, 그 다음에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 반복 학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족집게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험은 80% 90%가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모의고사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여야지 돼요.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까지 담고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니까 그간에 열심히 기출 논점을 공부했으니까 그게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잘 풀리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는지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멍을 메꾸는 겁니다.
틀린 부분을 다시 이론서, 역대기 주문제집, 그 다음 또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주전공을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자본행제로 공부하시면서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 교육과정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자, 우리 프리패스로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오이코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19회 시험 준비에서는 오이코 스터디, 그리고 더 발전해서 이제 발전시켜서 오이코스 열공반까지 이제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제가 화상 실시간 강의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참여하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 경우에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하셨던 우리 박리원 선생님 합격 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박리원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밴드에다가 길게 합격 수기를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통합 이론서 제1교시에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밴드에 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합격 수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박리원 선생님 합격 수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제 19회 시험에서 지금 이제 가채점 183점으로 합격 하셨습니다. 자, 근데 비전공이고 여태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0점만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득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20점만 넘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박리원 선생님 후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에 가급적 참여하시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6080 법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6080이 아니라 6090 아니 6095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제가 홍보를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출제 경향 분석 해드렸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냐. 출제된 기출론점에서 출제된 문제의 비율을. 그렇지 않아요. 자, 맨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처음 들어보는 단어, 용어들이 생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프리패스 수강생이었고 프리패스 수강생만을 위한 오이코스 스터디 밴드를 만들어 주셨고 모의고사 자료를 올려주셨다. 그리고 줌 화상을 통해서 단단히 기반을 꾸준히 다지게 된 것 같다. 우리 오이코스 스터디는 별도의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리패스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어떻게든 합격률을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자, 이게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합격 수기는 우리 통합 이론서의 내용 그 앞에 합격 수기 우리 선생님들 합격 수기를 계속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담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글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모두의 자격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합격 후기들을 보시면서 나도
정말 내가 뭐 나이가 많다 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합격했구나. 자, 그리고 나와 비슷한 우리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데 이런 환경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뭐 등등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제20회 1급 국가시험. 앞으로 이제 준비하셔야 할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합격 전략을 따라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년 동안 사회복지를 학부에서 전공하고요. 주전공을 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또는 요약집이나 또는 기출문제집만 또 뭐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등으로 해서 단기간 그리고 아주 축약된 방법으로 합격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안 되고요. 그건 물론 그렇다고 이제 주전공을 했다고 무조건 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합격 관련된 뭐 이 독학으로 이렇게 합격했다는 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어야지 됩니다. 주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부를 한 지 좀 오래됐거나 또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나 나이가 있으시거나 등등 그런 경우는 최대한 공부 시간을 안정적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본 이론 강의부터 수업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암기할 것들은 또 암기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해설 강의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그간에 계속 제가 우리 모두의 자격증을 통해서 해설 강의 영역별 해설 강의를 계속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9회 시험도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해설 강의도 참조하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합격을 응원하면서 이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